안녕하세요. 화학자 장우재입니다.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커져가며 더 효율적인 태양광 발전 소재의 개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중 페로브스카이트라는 결정질 소재는 특유의 조절 가능한 반도체성과 밴드갭을 바탕으로 고효율 태양광 발전 등 여러 분야에서 차세대 물질로 주목받고 있죠. 오늘 이야기는 페로브스카이트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더불어 이런 것으로도 기폭용 1차 폭발물이 탄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입니다. 안전한 친환경 기폭제라는 모순적인 물질이 페로브스카이트로부터 시작됩니다. 페로브스카이트는 특정한 한 종류 조성의 물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광석의 이름이었습니다. 1839년 독일 광물학자 구스타프 로즈가 우랄 산맥에서 검은 광석을 발견합니다. 이후 로즈는 동료이자 러시아 제국의 저명한 광물학자인 레프 페로브스키를 기리기 위해 이 광물에 페로브스카이트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왜 친구 이름을 붙여줬는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이후 특별히 주목받지 못하던 페로브스카이트의 결정 구조를 밝혀낸 것은 스위스 태생의 노르웨이 광물학자였던 빅토르 골드슈미트였습니다. 골드슈미트는 막스 플랑크와 함께 젊은 시절 꽃미남 과학자 중 한 명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는 골드슈미트 원소 분류의 개발자이기도 한데 주기율표의 원소들을 광물학자의 관점에서 크게 4가지로 구분하였으며 친석성, 친철성, 친칼코젠성, 친대기성에 해당합니다. 특히 친철성 원소들은 귀금속들이 해당되며 골드슈미트 원소 분류는 지각 내 원소 존재량을 구분짓는 데도 연관성을 보이곤 합니다. 광석으로 발견되었던 페로브스카이트의 조성은 칼슘 타이타네이트로 두 종류의 금속 원소와 산소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소재 페로브스카이트는 이와 동일한 조성 및 구조를 갖는 모든 물질들을 통칭하고 있으며 두 종류의 양이온과 한 종류의 음이온이 1대1대3의 존재비로 결정을 이루는 형태입니다. 첨단 소재로 주목받기 시작했던 가장 첫 페로브스카이트의 구성은 납과 세슘 그리고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의 할로젠 원소들로 이루어진 조성이었습니다. 특히 할로젠 원소들의 종류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에 따라 밴드갭이 조절되어 다양한 색상을 만들 수 있었으며 이는 색상 조절된 발광 다이오드를 만드는 데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연스레 페로브스카이트를 만들고 조합하는 방식도 계속해서 발전하며 빛과 관련된 수많은 분야에서 기존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재로 관심받습니다. 또한 빛을 방출하는 것과 반대로 빛 에너지를 전환하는 용도로도 적용되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여러 스타트업 기업과 연구소에서 적극적으로 개발 중입니다. 하지만 초기 조성의 페로브스카이트에는 역시나 몇 가지 약점이 존재하는데 물질 자체가 이온성 결정 구조를 가져 습기에 취약하다는 것, 그리고 독성 중금속인 납의 사용이나 비교적 고가의 원소인 세슘을 적용한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개선하고 있으며 그 도중 발견된 흥미로운 특징이 유기물과 무기물이 동시에 융합되어 만드는 페로브스카이트 결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세슘이 차지하는 자리를 대체하기 위한 작은 양이온성 유기물로 메틸 암모늄과 폼아미디늄 등이 활용되었고 매우 효율적인 유무기 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계속해서 페로브스카이트의 효율과 안정성을 높이고 적용 분야를 확장하며 제작 비용과 내구성, 환경 친화성을 개선하는 쪽으로 수많은 과학자들이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니죠. 유기물이 적용되면서도 페로브스카이트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유기물들이 탄소와 질소 위주로 구성된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당연히 누군가는 페로브스카이트 폭탄을 만들고 싶어지지 않았을까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1차 폭발물은 본격적인 고폭약의 점화에 사용되는 기폭약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성량을 가져다 대는 정도로 고폭약은 터지지 않기 때문에 초고온이나 전기 스파크 혹은 1차 폭발물의 빠르고 급격한 기폭에 의한 충격파로 연쇄적인 폭파가 이루어져야죠. 그림에서도 보이듯 플라스틱 폭탄 C4 등의 주성분인 RDX를 폭발시키기 위해서는 아자이드와 납과 같은 1차 폭발물이 적당한 두께로 제조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고폭약 표면을 노출 없이 균일하게 뒤덮어야 하며 특정 두께가 최적화된 폭발을 일으키는데 아자이드와 납 정도면 2.5mm 정도로 충분합니다. 1차 폭발물 기폭 테스트는 일반적으로 원형 납판 위에서 이루어져 구멍을 뚫게 되는 것으로 검증되곤 합니다. 몇 가지 1차 폭발물들의 예시와 장단점을 비교해 본다면 페로브스카이트 1차 폭발물이 기대받는 이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자이드와 납과 더불어 스티프산 납,
과염소산 니켈 하이드라진, NTCA 등이 전통과 역사의 전위금속 기반 1차 폭발물에 해당합니다. 이는 분명 활용하기 좋지만 독성 중금속이 포함되며 합성을 위한 유기 전구체들이 다루기 어렵습니다. 포타슘 기반 1차 폭발물들은 합성 비용이 높고 어려우며 의외로 점화력이 약하다는 문제가 있고, DDNP나 TATNB와 같은 유기물 1차 폭발물은 불안정하고 독성 용매와 위험한 화학 반응들로 구성되어 제조가 까다롭습니다. 반면 최근 탄생한 페로브스카이트 1차 폭발물인 DPPE1은 실온 조건에서 물을 용매로 활용한 간단한 단일 단계 친환경 합성을 통해 만들 수 있으며 중금속과 독성 유기 성분이 없고 폭발성 전구체가 포함되지 않아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공기, 습기, 햇빛 및 열에 대한 안정성이 우수하며 허용 가능한 기계적 민감도를 가지고 지금까지 보고된 가장 강력한 1차 폭발물과 동등한 수준의 점화 성능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합성 과정을 살펴보면 정말 의외로 매우 간단하고 안전합니다. 사용되는 전구체로 DABCO가 사용되고 이를 먼저 증류수에 1몰농도로 녹여줍니다. 다음으로 염화 암모늄을 2몰농도가 되도록 넣어준 후 마지막으로 과아이오딘산 소듐을 1몰농도가 되도록 넣으면 끝입니다. 세 가지 물질은 수소결합에 의해 서로 구조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하얀 침전물의 형태로 페로브스카이트 1차 폭발물질이 얻어지기 시작해 이를 분리 및 정제하면 간단히 만들어지죠. 금속이 한 종류도 포함되지 않은 유기 페로브스카이트이며 여기 페로브스카이트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결정 분석 결과 앞서 살펴본 것과 동일한 페로브스카이트 결정 구조를 이루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물성 분석 결과 비교적 안전한 1차 폭발물이라는 기묘한 결론을 얻을 수 있는데 충격 감도는 3.5줄로서 아자이드와 납과 유사하거나 경우에 따라 조금 더 충격에 대해 안정하며 마찰 감도는 5.0N에 해당해 기존 1차 폭발물에 비해 압도적으로 안전합니다. 아자이드와 납이 기존 군용 기폭제로 활용되고 있으니 이와 비견되지만 마찰에 대해 더 뛰어난 내구성을 갖는 셈입니다. 무엇보다 탄소 원자에 대한 산소 원자 비율에서 다른 기폭약에 비해 더 높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사실상 현재까지 알려진 1차 폭발물 중 가장 높은 산소 함량을 갖는다 해석됩니다. 1차 폭발물의 점화 성능을 평가하는 데는 최소 1차 충전량이라는 매개 변수가 중요합니다. 납판 위에 신관을 올리고 점화해 기폭을 확인할 때 20mg과 10mg 중량에서 납판이 성공적으로 관통된 것이 확인됩니다. 사실상 5mg 미만에서는 RDX 표면을 완전히 덮을 수 없어 최종적인 하한선으로 고려되는데 5mg를 테스트했을 때도 흥미롭게도 안정적으로 기폭이 가능해 납판 관통이 확인되죠. 점화 성능은 최근 관심받고 있는 친환경 1차 폭발물들, 예를 들어 ICM-103나 ANTPA 등의 점화 효율보다 훨씬 뛰어나고 가장 강력한 1차 폭발물인 아자이드와 납이나 아자이드와 은 등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으니 열분의 온도가 161.3도로 낮아 200도를 넘어야 아자이드와 납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여전히 개량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첫 발견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해결될 여지는 충분합니다. 계산을 통한 페로브스카이트 1차 폭발물의 폭속과 폭압은 각각 5,500m/s 이하와 18.5GPa 이하로 대부분의 1차 폭발물보다 낮습니다. 이는 앞서 테스트된 DPPE1의 뛰어난 점화 성능을 단순한 에너지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해석하는 가장 유력한 방향은 1차 폭발물의 점화 성능은 일반적으로 산화에 의존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과아이오딘산의 산화 반응에 의한 조력입니다. 기존 물질들과 비교한다면 아자이드와 납의 폭속은 5877, 그리고 폭압은 33.4로 측정되어 있고 유기 1차 폭발물인 DDNP는 6900과 24.2GPa를 가져 DPPE1의 성능이 적정 수준에 포함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보다 더 강한 폭발은 기폭약이 아닌 고폭약으로 구분되며 폭스7과 같은 물질의 높은 수치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폭발 생성물에 아이오딘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DPPE1을 내압 유리병에 채우고 오븐에서 200도로 가열했습니다. 큰 폭음과 함께 유리병이 완전히 깨지는 것을 확인했으며 테플론 반응기에 넣고 폭발시켰을 때 내벽이 보랏빛으로 물들어 아이오딘이 부산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추정되죠. 정말 아이오딘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물에 녹였을 때 노란색 수용액이 만들어졌으며 녹말과 섞으면 빠르게 푸른색으로 변화하는 모습으로부터 학교에서 배우는 아이오딘 녹말 반응이 작용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아이오딘 발생은 독성 중금속 부산물에 비하면 매우 친환경적이라 할 수 있는 만큼 환경적 측면에서 현재 페로브스카이트 1차 폭발물의 장점은 뚜렷합니다. 물질은 매우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페로브스카이트는 1839년 광물로 발견되어 이름 붙게 된 후 결정 구조에 대한 확인으로 특정 조성비와 구조를 의미하는 관용명으로 변화했습니다. 이후 몇몇 분야에 적용되던 중 2009년 페로브스카이트를 광흡수층으로 사용한 태양전지가 첫 등장해 3.8%의 에너지 변환 효율을 기록하게 되며 본격적으로 태양전지 분야에서 주목받습니다. 이후 에너지 전환과 반도체성을 기반해 화학적 조성 변화를 바탕으로 LED 등 디스플레이 소재로도 연구되기 시작했고, 이제는 그 모든 과정을 넘어 드디어 폭발물에 이르렀으니 물질의 가능성은 끝없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현대 과학에서 페로브스카이트는 특정 조성과 결정 구조를 갖는 물질들을 통칭해 태양전지와 LED 분야의 유망한 후보 물질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무기 원소만을 넘어 유기물과 무기물의 융합으로 형성되는 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도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넘어 유기물만으로 이루어진 페로브스카이트 결정 구조에 안전한 친환경 1차 폭발물까지 등장했습니다.